안녕하세요, 깨비입니다. 오늘은 알람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PLC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스텝을 활용하여 컨베이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PIO 내용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다만 이건 현장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내용일 테니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알람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알람이라고 하는 것은 장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리를 내거나 빨간색 램프를 점등시켜 엔지니어에게 점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즉, 장비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주는 기능인데요. 흔히 세탁기나 냉장고 등에서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냉장고 문이 닫히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것이죠. 또는 세탁기에서 물이 들어와야 하는데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알람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언젠가 한번 프로그래머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프로그램 문제는 아니고 작업자 미스였어요. 라고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많이 듣는 내용일 겁니다. 냉장고 문을 닫지 않은 것은 분명 사람의 실수이지만 그에 맞는 요청을 해야 하는 것도 장비를 만드는 프로그래머의 몫일 겁니다. 더군다나 안전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자동화 장비에서는 특히나 그렇죠. 간단해 보이지만 이건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로 라인에서 생산 중인 장비를 보면 알람이라던가 보고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다른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알람의 내용이 전혀 다르거나 부정확한 알람 또는 이게 무엇인지 몰라서 점검할 수 없는 알람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무언정지 같은 것들이 있어요. 무언정지라고 하는 것은 장비가 알람 등의 경보 없이 그냥 동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정확한 알람을 표시하거나 완벽한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냉장고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고 했을 때 문이 닫혔는지를 검출하는 센서 또는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센서 혹은 냉장고 온도를 다운시킬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센서 등이 있으면 원인을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겠지만 원가 절감이나 일정 등에 의해서 알람을 정확하게 표시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표시하거나 이상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은 분명 프로그래머에게 무거운 짐이 될 겁니다. 아마 이 어려운 이야기는 종종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프로그래머는 자동화 장비에 대해서 혼자만의 권한을 절대 가져가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장비를 다루는 엔지니어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상 상태 확인은 물론 에러 제거를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죠. 그래야 전화가 안 옵니다. 또 그 자동화 장비를 다루는 엔지니어는 장비에 대해 숙련된 사람이라는 조건이 전제가 돼야 할 겁니다. 그래야 전화를 안 하겠지요. 실제로 자동화 장비를 돌리다 보면 정말 악의적인 에러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자재를 그냥 빼거나 없던 자재를 그냥 넣거나 혹은 넣었다 뺐다를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센서를 뺐다가 다시 꽂고는 뺀 적이 없다고 하기도 하죠. 다행히 요즘은 CCTV가 저렴해서 장비에 달아두면 요긴하게 사용이 되긴 합니다. 개발 장비에서는 정말 유용하게 쓰이지요. 어쨌든 이런 악조건에서도 자동화 장비가 멈추거나 이상 동작이 생기게 되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정말 피곤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상 동작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피곤한 일이 조금은 줄어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사설이 너무 길었으니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실제로 컨베이어 프로그램에서 알람을 발생시켜 볼 겁니다. 제가 가장 처음에 추가하는 알람은 보통 무언정지를 하는지 확인하는 알람입니다. 스텝들이 100번 스텝에서부터 시작해서 특정한 조건에 의해 스텝들이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간혹 특정 스텝에서 꼬이거나
조건을 잘못 만들어서 멈춰있는 현상을 확인해 볼 겁니다. 또는 센서가 감지가 안 되거나 모터가 안 돌아서 멈춰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 이러한 특정 조건이 되면 그냥 알람을 발생시키겠습니다. 100번 스텝과 200번 스텝은 자재를 반입하거나 반출할 때 다른 컨베이어나 혹은 사람을 기다리는 스텝이니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스텝에서는 타이머를 동작시켜서 120초 이후에 알람을 발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알람이긴 하지만 절대 발생하면 안 되는 알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스텝을 모니터를 통해 표시를 해 놓으면 만약에 이러한 알람이 발생하더라도 몇 번 스텝에서 멈춰 있었는지를 확인해서 추후에 멈춰 있는 요인을 제거해야 하겠죠. 또 관련된 알람을 추가해야 합니다. 디버깅을 쉽게 하기 위해 추가하는 개인적인 알람입니다. 그리고 이 구문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현재 스텝을 D201에 저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D202에 계속 저장하게 해두었습니다. 만약 스텝이 변경되게 되면 D201과 D202는 서로 다른 값을 갖고 있게 될 텐데요. 그때 타이머를 한번 끊어주기 위한 용도입니다. 만약 이러한 구문이 없으면 110번 스텝에서 타이머가 동작을 하고 있다가 120번 스텝에서도 타이머가 계속 동작을 하게 될 텐데요. 만약 스텝이 변경되게 되면 타이머를 한번 끊었다가 다시 켜기 위한 용도입니다. 이런 건 역시 프로그램만 보면 바로 이해는 안 되는 구문인데요. 그냥 패턴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방어 알람을 하나 만들어 두고 이제 진짜 알람을 추가하러 가겠습니다. 방어 알람이라고 하는 건 그냥 제가 지은 이름인데요. 이건 물고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알람입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실지 몰라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각 스텝에서 이렇게 TR-리퀘스트가 들어와서 비지를 대기하는 스텝에 와 있는데 비지 신호가 한참 동안 안 들어오게 되면 알람을 발생해서 이상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할 겁니다. 이 부분에 알람을 추가해 봤는데요. 아까 방어 알람을 추가했기 때문에 제가 알람을 추가로 만들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다면 알람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아까 추가한 방어 알람은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절대 나오면 안 되는 알람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알람을 발생시켜 볼게요. 비지 타임아웃, 그리고 또 하나를 추가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컨텐츠에서 셋 코일과 리셋 코일을 남발하지 말자고 했었죠. 아예 사용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었고 또 상처를 받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도 사용을 하긴 합니다. 다만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분석이 어려운 단점을 이야기한 것이었고 저의 경우에는 알람을 발생시킬 때 이렇게 셋 코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알람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되면 모든 알람을 리셋시키는 부분을 만들어 두죠. 근데 비트를 일괄적으로 리셋시키는 펑션이 있을 것 같은데 못 찾겠더군요. 그냥 이렇게 하나씩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조건들을 잘 만들어서 적절하게 알람을 발생시켜 주어야 하죠. 이렇게 계속 알람을 추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렇게 많은 조건들을 만들면서 프로그램을 해놓고 후임 혹은 CS 인원에게 시운전 및 악조건 테스트를 요청하고
담배를 한 개 피우고 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간지가 나니까요. 지금은 담배를 끊기도 했고 프로그램을 많이 안 해서 간지나는 상황을 잘 만들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악조건 테스트를 많이 해서 많은 리스트를 만들어 두고 알람들을 추가하며 프로그램을 안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텝 말고도 인터록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역시 간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컨베이어 모드를 변경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조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컨베이어가 CW 혹은 CCW로 돌고 있는 도중에는 모두 전환을 하지 못하게 막아두었다면 CW 혹은 CCW가 돌고 있을 때 모두 전환 스위치가 눌렸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죠. 그래야 전화가 안 옵니다. 이것들과 관련해서는 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